러시아는 이미 가까운 두 달 안에 발트 3국을 공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틀째 여러 우크라이나 블로거, 전문가, 그리고 언론이 발트 3국에 대한 공격 지도를 공개하고 있는데 이 지도는 전날 독일 매체 빌트가 공개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주었는데 2021년에 바로 빌트가 러시아 연방의 우크라이나 공격 지도를 공개했고 전쟁이 시작된 사건들이 놀랍게도 그와 매우 비슷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많은 우크라이나인들은 만약 지난번에 빌트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해 틀리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빌트가 러시아가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침공을 확실히 준비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고 두려움 속에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귀찮음을 무릅쓰고 정말로 러시아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는지 그런 징후가 있는지 직접 알아보기로 결심했습니다. 아니면 이 지도의 공개가 시민들 사이에 공포를 퍼뜨리기 위한 또 다른 허위 정보 캠페인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러시아 연방의 군용기가 에스토니아 영공을 침범한 적이 있었고 에스토니아의 나르바에서는 분리주의가 완전히 기승을 부리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거기서는 이미 나르바 인민공화국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2014년 돈바스에서 그랬던 것과 똑같이 말이죠. 그리고 바로 말씀드리자면 독일 매체 빌트는 러시아 연방이 발트 3국을 공격하는 지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생각해 볼 점이 있습니다. 우리 차분하게 당황하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말고 이 이야기를 살펴봅시다. 저는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이 주제 함께 이야기해요.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의 활동을 여러분의 후원, 유료 구독 또는 유튜브 스폰서십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모든 링크와 방법에 대한 정보는 이 영상의 설명란과 이 방송의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께 유익하고 흥미로웠다면 여러분의 후원이나 어떤 형태로든 이 방송을 지원해 주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도 구독해 주세요. 링크는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자, 최소한 지난 이틀 동안 여러분은 인터넷에서 독일 매체 빌트에 속한다고 알려진 이 지도를 보셨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빌트에서 공개한 블라디미르 푸틴의 유럽 침공 지도는 가짜로 확인됐습니다. 그러나 다른 징후도 보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이 가짜 지도를 처음 퍼뜨린 사람은 보리슬라브 베레자입니다. 그는 빌트가 또다시 이런 지도를 공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인물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아는 사람은 다 알 테니까요. 이 지도가 포함된 뉴스는 곧바로 큰 화제가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받아서 소셜미디어에서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뉴스가 시민들에게 충격을 준 이유는 2021년에 바로 빌드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작전 지도를 가장 먼저 그리고 아마 유일하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시작된 후의 사건들이 놀라울 정도로 투명하게 드러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이야기는 부분적으로만 사실이었습니다. 즉, 지도는 가짜였지만 좀 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로, 최근 빌드에 게재됐다고 알려진 공격 지도는 사실 다른 매체인 더 타임스에서 가져온 것이었습니다. 빌드는 그런 지도를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둘째로, 이 지도는 솔직히 말해서 최신 것도 아닙니다. 이 지도는 2년 전 것입니다. 더 타임스 신문이 이 지도를 공개했습니다. 2024년 2월 14일에요. 셋째, 군사 전문가들은 이른바 발트 3국 침공 계획이 현대전의 방식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2년간 전쟁 방식이 변했고 기자들이 러시아 연방의 침공 계획을 입수했다면 지금과는 달리 키이우 3일 정령 계획처럼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즉, 이 모든 이야기가 정보 조작 같지만 완전히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마도 블라디미르 푸틴은 마치 공격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토 동부의 작은 나라들을 공격하려는 유혹을 느끼는 것 같습니다. 이는 유럽연합과 나토 붕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후 이를 러시아의 위대한 승리로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는 러시아인들이 큰 승리를 전혀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그런 공격을 감행하기에 가장 좋은 순간인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란에 발이 묶여 있고 트럼프는 아르무즈 해협 봉쇄 해제를 돕기를 거부한 ATA 때문에 유럽에 분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는 이미 유럽의 재앙적인 결과를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결과로, 즉 그는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전략적으로 지금은 한 번의 타격으로 유럽을 통합된 강대국 중심에서 서로 다투고 집단적으로 방어할 수 없는 약하고 흩어진 나라들의 무리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 공격이 발트해 국가들을 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전에는 주요 방향이 수발키 회랑일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것은 기만 기동입니다. 최대의 전략적 이득은 결국 폴란드에 대한 이런 다영역 공격에서 나올 수 있는데, 이는 독일로 대규모 난민 위기를 초래할 것입니다. 러시아가 발트해 전쟁에서 또 어떤 이득을 볼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하지만 트럼프는 유럽이 중동에서 자신을 도와주지 않은 것에 대한 보복으로 유럽인들을 도우러 달려가지 않을 것입니다. 게다가 미국 의회 중간 선거를 앞두고 트럼프는 이란의 정치적 재앙 속에서 유럽 문제에까지 개입하고 싶어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는 워싱턴 조약 5조 적용에 기반한 집단 안보 모델의 내부 위기를 조성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유럽 국가들이 신속하고 일사불란하게 대응하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 분명합니다. 미국인들은 한 발 물러서 있을 것이고, 따라서 신속한 대응 능력 시험을 통과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러시아인들에게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또한 러시아는 러시아어 사용 주민을 돕는 것처럼 보이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크라이나에서처럼 러시아인들은 또 다른 더러운 승리를 원합니다. 그래서 크렘린은 소련 해체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발트 3국에 상징적인 패배를 안길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러시아의 야만적인 대중의 사기를 높이고 우크라이나 전선에서 오랫동안 큰 군사적 성공이 없었던 것을 보상할 수 있을까요? 러시아가 화이트리스트 방식의 인터넷 통제를 도입하고 모바일 및 텔레그램 등을 차단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계획에 누구도 반대 못하게 하려는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징후는 러시아 연방이 지금 분명히 관심을 돌리는 효과와 전쟁의 수평적 확장을 노리고 있다는 점입니다. 2024년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모스크바와 레닌그라드 군건구가 복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지금 러시아 연방 국가두마에서는 러시아 연방 시민이 체포되는 국가에 대해 러시아군을 투입하는 법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즉, 이는 러시아인을 체포했다는 이유로 그 나라에 개입할 수 있게 하는 명확한 법안으로 이미 러시아군 침공의 명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전쟁이 장기화될수록 러시아의 석유 거래 수익이 체계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보정됩니다. 러시아군은 아무리 봐도 대규모이고 전투 경험이 있으며 우크라이나인들과의 전투에서 훈련된 군대입니다. 광섬유로 연결된 머신비전 드론도 있습니다. 현대화되지 않은 탄도미사일입니다. 왜냐하면 전면전 초기의 탄도와 지금의 탄도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기동적이고 비대칭적인 공격 전술, 정교한 그레이존 작전 등등이 있습니다. 러시아인들은 나토 주변부에 준비가 부족한 국가들을 상대로 새로운 국지 전선을 시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장기화된 이란 전쟁은 퓨엘 프로그램을 통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 무기 판매도 지연시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발트해 전쟁은 유럽 국가들이 단순히 북대서양 동맹의 직접적인 동맹국들을 지원하기 위해 관심과 중요한 자원까지도 돌려야 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완전히 끊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만약 러시아와 나토 국가들 간에 세계대전이 발발한다면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거부권 행사로 인해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기로 한 900억 달러 대출도 우크라이나는 결국 받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게다가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거부권, 나토 국가들과의 전쟁, 그리고 세계대전으로 인해 대출도 제공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헝가리와 슬로바키아의 거부권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유럽연합의 수십억 달러 대출 제공이 지연되고 있으며 이는 글로벌 및 안보 조건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즉, 러시아가 발트 3국의 점령 지역을 반환한다고 하는데, 예를 들어 에스토니아의 나르바 같은 곳입니다. 그리고 미국과 일부 유럽 국가들은 전쟁 확산을 막기 위해 즉시 우크라이나가 돈바스에서 군대를 철수하도록 강요하고 그 지역과 크림반도를 러시아 영토로 인정하려고 합니다. 저는 전쟁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진 않지만 소셜미디어에 퍼진 그 지도가 실제로 빌트 신문에서 공개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지도는 2년이 넘은 것이고 이것도 중요한 점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세요.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지원하고 싶으시다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후원, 구독 또는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 가능합니다. 모든 링크와 방법은 이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모두 안녕히 계세요.